입구가 무서운데 어. 여기서 진짜 장사가 되긴 하나요? 아, 그럼요. 아까 예약을 못 보셨나요? 몰라, 난 일단 예약은 다 잡긴 했는데 오. 이 집을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고정비가 싸고 일단 내부에 들어가시면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채광이 좋아요. 아늑해요, 들어가면. 여기 평수는 몇 평인가요? 한 15평 정도 돼요. 되게 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첫 집은 조금 작거든요. 그 첫 집 조금 작은데 여기는 좀 평수도 넓고 하니까 사실 실제로도 혼자 오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약간 엄마들은 혼자 있고 싶을 때 있는데 집 말고 다른 곳에서 혼자 있고 싶을 때 와서 쉬기 너무 좋아요. 여기도 거실이 딱 이렇게 트여 있어서 네, 너무 채광이 예쁘네요. 좋죠. 네. 이게 제 힐링 포인트예요. 도시를 색칠해달라. 오. 그러면 재밌어요. 과테말라에서도 왔고요. 어머. 저 미국, 예쁘다. 캐나다야 뭐 이제 올 수 있으니까 과테말라 보고 와. 저의 철학 원칙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공동 자산으로는 위험한 주식은 안 해요. 위험한 주식이 뭐냐면 변동성이 큰 주식. 근데 제 비상금 같은 경우는 저도 저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파악한 거예요. 이거는 소형 원전 주식이에요. 소형 원전 주식이고 트럼프가 밀고 있는 AI 시대의 중요한 전력 산업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챗GPT에 샘 울트먼이 투자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12월 말에 24불에 샀고 지금 현재 54불이에요. 순자산 공개해 주셨는데 엄청 큰 돈이잖아요. 이 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세요? 이제 말 그대로 결국에는 성공적인 재테크로 가려면 자산 관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산 관리를. 그래서 첫 단계는 절약이에요. 아무리 내가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절약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더 늘릴 수 없다. 더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저는 통장 쪼개기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급이 들어오면 그날 각 통장으로 다 자동이체를 시킵니다. 생활비 통장, 뭐 저축 통장, 투자 통장, 비상금 통장으로 다 이동을 시켜 놓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출은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관리죠. 저희 주식에 들어간 돈도 매달 이제 늘었거나 줄은 부분 체크하면서 달달이 이제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시세 파악을 하면서 우리 집이 지금 시세가 어떤지 달달이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 여기가 제 목적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도 초등학교에 가고 또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상급지로 갈 수 있을지 해서 부동산을 또 열심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데 가능하실 것 같으신가요? 가능할 것 같아요. 좀 입구가 무서운데 어. 여기서 진짜 장사가 되긴 하나요? 아, 그럼요. 아까 예약을 못 보셨나요? 몰라, 난 일단 예약은 다 잡긴 했는데 오. 이 집을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고정비가 싸고 일단 내부에 들어가시면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채광이 좋아요. 아늑해요, 들어가면. 오, 굉장히 아늑하네요. 그죠? 네. 아늑하죠. 그리고 되게 공간 따뜻하네요. 구조도 너무 잘 빠졌어요. 여기도 근데 거실이 넓으니까 되게 확 넓어지는 느낌? 네, 이게 채광이 진짜 좋죠. 네. 채광이 너무 좋아서 저도 이게 채광이 지금 머물고 가신 상태인가요? 네, 머물고 가신 상태예요. 되게 깨끗한데요, 지금? 보통 이렇게 깨끗하게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어떤 국가의 분들이 오세요? 일본 분들 많고 중국 분들 계시고 대만, 홍콩, 근데 미국, 유럽에서도 많이 오세요. 제가 원래 오자마자 노래 틀고 시작하거든요. 청소를 하거나 해도 좀 기분이 좋아야 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제 재즈 음악이나 좀 뭔가 이제 좀 청소도 좀 즐겁게 하자는 마음에서 노래를 틀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여기 평수는 몇 평인가요? 한 15평 정도 돼요. 되게 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첫 집은 조금 작거든요. 그 첫 집 조금 작은데 여기는 좀 평수도 넓고 하니까 사실 실제로도 혼자 오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약간 엄마들은 혼자 있고 싶을 때 있는데 집 말고 다른 곳에서 혼자 있고 싶을 때 와서 쉬기 너무 좋아요. 제가 실제로도 쉬러 옵니다. 사무실 같이도 사용도 하고. 감성이 있는 이런 소품들을 다 어디서 가져왔냐면 렌탈 스튜디오 폐업하는 데서 들고 왔어요. 그럼 제가 다 따로 살 필요 없이 이 의자, 액자, 저 와인병에 담긴 조화들, 그다음에 이 소파 쿠션, 약간 좀 톤이 맞잖아요. 그게 다 한 군데서 폐업하는 데에서 들고 오면 여러 군데 다니지 않아도 한 번에 싸게 들고 올 수 있다. 또 내고도 잘 해준다. 거기에서 그럼 얼마 주시고 다 가져온 것인 거예요? 렌탈 스튜디오에서 가져온 게 요거 의자, 요 약간 유럽풍 의자랑 저 쿠션이랑 자 액자, 요 와인병, 약간 빈티지한 와인병과 조화 한 10만 원 안 되게 들고 온 것 같아요. 요 양초들 들고 오고.
앞에 보시죠? 얼마나 마음이 뻥 뚫리는지 시원하죠? 고층의 장점이네요. 네, 아주 큰 장점입니다. 들어오세요. 여기도 거실이 딱 이렇게 트여 있어서 네, 너무 채광이 예쁘네요. 좋죠. 네. 이게 제 힐링 포인트예요. 도시를 색칠해달라. 오. 그러면 재밌어요. 과테말라에서도 왔고요. 어머. 저 미국, 캐나다야 뭐 이제 올 수 있으니까 과테말라 보고 와 근데 재밌고. 이 영어가 아니어서 이거 번역기를 돌려서 스스로 아니 그래도 하는 자기 거예요? 나라 위치는 알지 않을까요? 아, 위치. 네. 그리고 이렇게 도시로도 막 색칠하시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싱가포르 여기 막 체코 이렇게 도시고요. 재밌죠? 스위스에서도 오셨네요. 네. 두 번째 집에서는 안 해놓으셨나요? 네, 두 번째 집은 이게 뭐냐면 아이들 자료예요. 아. 아이들 자료인데 이 2장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따로 산 건 아니고. 그 또 있어요. 재밌는 포인트가 이렇게 잘 머물다 간다. 이렇게 좀 방명록을 써주세요. 이렇게 과테말라에서 왔다. 여기는 제가 다 공사를 한 거거든요. 여기는 뭐 누수도 있었고 누전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다 벽지, 장판, 주방까지 다 공사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제가 조명도 직접 달아봤고 물건도 오줌까지 힘들게 옮겨봤고 페인트도 제가 좀 허접하지만 직접 애들과 함께 칠했어요. 이거는 또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좀 뭔가 저의 어쨌든 저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제 삶을. 그래서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들도 갖다가 놨고요. 2호점 있기 전까지는 여기도 또 제가 와서 아지트 같이 일도 하고 친구들이랑도 저도 실제로 와가지고 놀기도 하고 하는 공간입니다. 얘는 얼마 주고 사셨어요? 무료로 가져왔어요. 어. 보통 이렇게 예단 방석들은 좀 처치하기 힘들잖아요. 돈 주고 버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무료로 당근해서 잘 찾아보실 수 있어요. 주식으로 성과 낸 것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대부분 금융자산은 다 남편 계좌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저만의 비상금이 있습니다. 남편이 제 비상금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알 수 없을 텐데 일단 이 영상 안 봐야겠네요. 상관없습니다. 남편이 절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사실 실제로도 요즘 물어봐요. 뭐 사느냐고. 이제 이거는 제 주식 계좌인데 제가 제 비상금을 암호화폐하고 주식하고 나눠서 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원화로 1,000만 보면 원으로 시작했던. 네, 이제 주식에는 지금 요거는 700이고 이제 달러로 한 100 정도 해서 한 8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럼 1,000만 원 시작했는데 잃으신 거예요? 아니요,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어요. 비트코인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비트코인에는 말하면 안 되는데 한 500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이 거의 2배가 된 거네요? 2배까지는 아니고 이제 한 1,000 얼마 되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또 빼서 쓰시기도 하셨으니까. 뭐 빼서 쓰는지 알려드릴까요? 네네. 제가 경매도 해봤거든요. 경매 배우면서 토지도 좀 사보고 그 돈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필라테스. 사실 엄마들 막 운동하고 싶은데 조금 필라테스 비싸잖아요. PT도 비싸고.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수익금 빼서 필라테스 등록하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에어비앤비라든지 뭔가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강의들을 신청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의 철학 원칙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공동 자산으로는 위험한 주식은 안 해요. 위험한 주식이 뭐냐면 변동성이 큰 주식. 근데 제 비상금 같은 경우는 저도 저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파악한 거예요. 이거는 소형 원전 주식이에요. 소형 원전 주식이고 트럼프가 밀고 있는 AI 시대의 중요한 전력 산업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챗GPT의 샘 울트먼이 투자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12월 말에 24불에 샀고 지금 현재 54불이에요. 제가 이렇게 2배 수익을 2달 만에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경제 뉴스인데요. 경제 뉴스를 보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구나. 그러면 트럼프의 정책이 무엇인지 보고 그 다음에 그럼 얘가 AI 산업에 올인하겠구나. 그러면 전력이 더 필요할 텐데 그런데 샘 울트먼이 소형 원전주 트럼프가 서로 다 좋아하는 것들이 공통점이 오클로라는 회사가 있네 해서 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12월 달에. 그런데 저는 이거를 바로 뺄 겁니다. 왜 빼냐면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제든지 마이너스 80% 90% 봐도 이상하지 않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팔았어요. 좀 일부. 한 어제 한 20%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익을 보면 원금은 먼저 빼거든요. 원금을 먼저 빼면 다 없어져도 괜찮잖아요. 제 원금은 보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분할 매도를 통해서 욕심내지 않고 제 수익을 챙기는 편입니다. 전적으로 경제 뉴스를 본 게 도움이 됐나요? 그죠? 그거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업도 하시고 투자도 같이 부동산, 암호화폐 여러 가지 하시는데 자산은 얼마나 이루신 거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 이제 둘이 합해서 9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서울에서 투룸 빌라를 시작으로 지금은 순자산 10억 정도의 금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8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순자산 공개해 주셨는데 엄청 큰 돈이잖아요.
이 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세요? 이제 말 그대로 결국에는 성공적인 재테크로 가려면 자산 관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산 관리를. 그래서 첫 단계는 절약이에요. 아무리 내가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절약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더 늘릴 수 없다, 더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저는 통장 쪼개기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급이 들어오면 그날 각 통장으로 다 자동이체를 시킵니다. 생활비 통장, 뭐 저축 통장, 투자 통장, 비상금 통장으로 다 이동을 시켜놓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출은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관리죠. 저희 주식에 들어간 돈도 매달 이제 늘었거나 줄은 부분 체크하면서 달달이 이제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시세 파악을 하면서 우리 집이 지금 시세가 어떤지 달달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가 제 목적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도 초등학교에 가고 또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상급지로 갈 수 있을지 해서 부동산을 또 열심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데 가능하실 것 같으신가요? 가능할 것 같아요. 왜 되냐면 저희가 결혼할 때 신혼 때 남편이 무슨 말을 했냐면 5년 안에 10억을 모으자는 거예요. 그 당시 1억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우자.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가 어떻게 10억을 하냐라고 했는데 정말 한 거예요. 사실 한 몇 년 전까지 또 계속 그 자산을 좀 빨리 사실 10억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또 자산을 만들 거냐면 자산이 자산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돈이 돈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또 한 번 부동산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또 금융자산 열심히 모아서 미국 달러를 벌어서 또 크게 한번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암호화폐 투자, 에어비앤비, 부업으로 했을 때 각각의 어느 정도의 자산이 분배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부동산 자산이죠. 처음에 부동산에 취득을 하게 되면 최대한 거기에 자금을 몰아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금융자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에서 이득을 본 거를 또 총 빼서 부동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또 어느 정도 이익을 취득을 했으면 다시 저축을 시작해서 금융자산으로 오고 이 부동산 이 세 가지 사이클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왕초보가 시작하면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왕초보는 무조건 절약. 내 통장, 내 지갑에 어디에서 구멍이 새고 있는지,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면,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없으면 재테크, 투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조건 내가 가계부를 쓰라고 하잖아요. 가계부를 3달치만 적어보세요. 3달치를 적고 내 지출을 파악을 한 다음에 어디서 불필요한 소비가 나가는지 파악을 하신 후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저축을 해서 어떻게 주식을 넣고 어떻게 내가 돈을 만들어야겠다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절약은 너무 몸에 뱄고 네네.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주식 공부, 부동산 공부 그냥 듣기만 해도 사실 귀찮거든요. 네네네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네네. 부동산을 경험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주식을 추천하는 이유는 1,000원,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10,000원으로도 내가 경험을 할 수 있다. 소액으로 일단 사보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걸 하나 사는 거예요. 증권 계좌를 개설해서 그렇게 해서 1년 동안만 10만 원으로 20만 원 만들기, 100만 원으로 200만 원 만들기 목표를 세워놓고 소액으로 계속 투자 경험을 쌓으셔야 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 다음에 경제 뉴스로 어떻게 연결을 짓는지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약 시작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걸 극복하는 좀 비결이 있을까요? 절약 힘들죠. 왜 요즘 더 힘들냐면 SNS 알고리즘이 너무 무섭습니다.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저녁에 애들 이제 육퇴하고 나서 너무 이제 또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SNS 보면서 이거 우리 아이한테 주면 좋으려나? 이거 큰 사고. 또 보면서 이제 나는 옷을 입을 일은 없지만 좀 소소하게 이거 한번 사볼까 하고서 사는 소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집에 뜯지 않은 택배, 먹지 않은 다이어트 식품, 그다음에 넘쳐나는 육아 장난감에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샀지? 근데 제가 돈을 안 벌고 있는데 그렇게 넘쳐나는 물건들을 보면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좀 생각을 바꿔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아를 하면서 스트레스 풀 곳이 소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자본주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 뉴스에 더 친해지고 내가 돈을 벌어가는 재미를 더 갖게 되다 보니까 소비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고요. 재테크 기초적인 거 닦고 꾸준히 하면 순자산 10억 이룰 수 있을까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10억은 무조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 언제 시작하느냐.
시간의 힘이 굉장히 컸거든요. 내일도 아니고 내일 모레도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더 모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티나님의 투자 철학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일단은 욕심 부리지 않기예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주식으로 소액으로 연습을 많이 하라는 이유는 투자는 기술적인 분석보다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심리를 이겨내려면 멘탈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제가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바로 다 팔지 않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제가 그 심리를 컨트롤하는 그 원칙을 들고 있어요. 남의 말을 듣고 왜 망하냐면 자신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이요. 이거는 평생 가져가야 할 습관인데 자신만의 철학과 습관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소액으로 연습을 하고 경험을 하는 건데 저도 물론 시행착오가 있어요. 코로나 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코로나 때 동학개미 운동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이제 동학개미 운동으로 국내 주식들 사서 지금 삼성전자, 카카오 물리신 분들도 제가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남들이 다 환호하고 모두가 내 주변에서 산다고 할 때 저는 사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 팔고 떠나요. 그럼 저는 언제 사느냐?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다 끝나고 카카오, 삼성전자 이제 다 떠났고 조용할 때 너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이야기조차 안 나올 때 아 이제 사도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보았던 주식을 이제 그때 삽니다. 뉴스에 팔고 뉴스에 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들어봤어요. 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늘 제가 마티나님을 원래 알고 있었지만 아예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느낀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야? 부동산 하라는 거야? 청약 하라는 거야? 뭐 주식 하라는 거야? 암호화폐 하라는 거야? 에어비앤비 하라는 거야? 왕초보. 그래서 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실제로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이제 주변에 동네 엄마들한테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럼 저는 바로 나와요. 경제뉴스 10분 읽기 시작해라. 1년 동안 10분만 읽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또 데모 씁니다. 그럼 경제뉴스 어떻게 읽어? 그냥 제목만 읽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경제뉴스는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읽고 나서 어떻게 나한테 적용시킬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혼자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왜 이게 올해 중요하냐? 왜 지금 중요하냐면 바로 2025년 지금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설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가 안 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이미 체감상 많이 느끼시죠. 경기가 어려운 거. 그걸 어떻게 경제뉴스 10분을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지 준비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부님하고 제가 이 특강을 더욱더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이 경제뉴스 읽기 10분을 시작으로 해서 리스크 대응을 하는 연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강 때 다룰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경제뉴스 10분 읽기 어떻게 할지 알려드리고요. 소액으로 그러면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월에 투자를 그럼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특강에 오셔가지고 도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